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주기자의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지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 알아보죠.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물론 일반인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분노 등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명 전염병 스트레스로 코로나와 우울을 뜻하는 부르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달여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들어온 전화상담 건수는 3만 건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위축된 지 한 2달여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좀 종식됐으면 싶은 마음이 큰데요. 갈수록 전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와 계약 시점이 연장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족 간 불화를 겪기도 하고요. 특히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이 더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더 깊어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자가격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하루 종일 검색하는 등 수시로 정보를 찾아보고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허탈해하거나 심지어 우울하다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자, 학생 등 각자의 분야에서 생계 또는 일상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집단 패닉 현상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감염병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죠? 네,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자신이 감염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들면 타인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커지고요. 대면 접촉과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답답함과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데요. 거기에서 지인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불안감은 더욱 증폭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감염병에 걸려서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타인에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거 제 얘기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에서야 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한 기업이 성인 남녀 5,037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조금 높다는 대답이 44.7%, 그리고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라는 수치가 28.9%로 성인 남녀 전체의 73.6%가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3.6%, 그러니까 성인 남녀 10명 중에 한 7분 정도는 적어도 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하는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사람 많은 장소에 머물러야 할 때가 89.3%로 나타났고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에 대한 강박관념을 느낄 때가 59.4%, 직장 동료나 고객, 지인들과 대면해서 대화해야 할 때가 33.7%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 많은 장소에 갈 때 좀 겁나고 꺼려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좀 큰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먼저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은 일반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뭐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석훈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심리적 방역이 물리적 방역
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정신건강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불안에 전염되는 것을 스스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건강염려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상도 없지만 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심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질병 없이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소화장애, 배뇨장애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그런 정보를 지나치게 모으고 믿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지양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감염병에 대한 과도한 정보 탐색을 자제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면 사람들은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불안감에 휩싸이고요.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데요. 게다가 거의 모든 언론이 감염병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은 감염병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부분이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감염병에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퍼졌잖아요. 그게 또 그 사람들의 염려를 부추겼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바른 정보는 감염병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하고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그건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건강 염려증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정확한 정보를 보고 들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겠군요. 네, 건강염려증 치료의 지름길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는 겁니다. 감염병은 시간이 경과하면 종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 등 확실한 출처가 있는 곳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짜 뉴스는 일단 걸러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성인뿐만 아니고 아이들은 사실 영향을 더 쉽게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몰래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불안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크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뉴스 외에 과도한 뉴스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편하게 들어주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뭐 어른들에 비해서 당연하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하는 거죠. 네, 학교, 학원 등의 기능이 마비된 데다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뇌 발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뉴스를 찾아보거나 아는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높아졌던 불안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된 채 부모를 통해서만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른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는 물론 당연하게 더 크게 두려워하겠죠. 어쩌면 아이들은 질병이라든지 오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병에 대한 공포가 강해졌을 때 어쩌면 더 큰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 특히 기질적으로 불안감을 잘 느끼는 아이들은 불안장애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평상시보다 짜증이 늘었다거나 놀이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인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강 염려증 말고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길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사고나 자연재해, 위협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에 처하면 정신적인 외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때 경험한 공포와 불안, 각성 반응은 며칠 또는 몇 주간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호전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반응이 한 달 이상 사라지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기분이 우울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해서 쉽게 화를 내는 정서나 각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활동, 장소, 사람을 피하거나 예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감정적으로는 공포, 슬픔, 무기력, 쇼크, 그리고 절망과 분노, 정서적인 마비, 애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요. 신체적으로는
피로, 수면장애, 통증, 면역력 저하, 소화기능 감소,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증상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집중력 장애나 의사결정 능력 손상, 기억 장애, 인지 왜곡, 그리고 혼란이 발생하면서 대인관계가 약해져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직업 및 학업 기능이 악화합니다. 감염병 확진자에게 지나친 경계감과 배척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 염려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 같은데요. 우울증도 지금 감염병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박적이거나 염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감염병 유행으로 일상생활이 제약되는 상황은 우울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서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뭐 또 실제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쑤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좀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면이나 식욕감퇴, 성욕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때로는 우울한 기분 없이 신체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 병에 걸렸을까 봐 염려해서 내과 등 다른 과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잠이 오지 않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깬다거나 식욕과 성욕이 줄어들거나 쉽게 피로해지지만 원인이 분명치 않다면 우울증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네. 뭐 잠을 자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실 이런 증상들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감 치료 어떤 시기를 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심리상담만 3만 3천여 건에 달하고 있고 감염자보다 비감염자의 심리상담이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워낙 상황이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떨까요? 네,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상담 건수는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의 상담 건수는 623건으로 자가격리자의 상담 건인 711건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의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심리방역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실제 질병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심리 상담 건수가 많이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내놓은 마음건강 지침에 따르면 불안은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의들도 적당한 불안은 괜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네, 감염병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비눗물에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심리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실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불안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문제는 적당히가 아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새로운 불안거리를 찾는다는 데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을 느끼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심리적 방역에 한번 힘써 보시죠.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